대표님, 저희가 PCM을 하면서 유튜브랑 콜드콜을 좀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를 저도 그랬었고, 좀 찍으려고 할 때, 이상하게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면은 뭔가 대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썸네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그 제목도 잘 지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부가적으로 내 배경이 좀 더 예뻐 보여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유튜브를 좀 잘 못 찍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찍었을 때. 근데 실상, 이렇게 유튜브 말고도 제가 어렸을 때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뭔가를 하나를 시도하려고 하면은 뭔가 그 이외의 것들에서 계속, 이게 아직 안 되어서 안 돼. 이게 아직 안 되어서 안 돼. 이거 아직 안 됐으니까 이것까지만 하고 내가 실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많이 미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대표님 교육을 좀 받고 책도 많이 읽어보면서 이게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향이라는 거를 제가 좀 깨닫고 나서 저는 지금 좀 많이 바뀌고 최대한 빨리 그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뭔가를 미루면서 뭔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미루게 되고 그럼 이 미루는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미루는 거랑 안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네. 이제 미루는 거는 모른다는 뜻이고요. 안 한다는 네. 거는 그걸 모른다는 뜻이에요. 콜드콜 안 한다. 콜드콜에 대해서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유튜브를 안 하는 사람들 유튜브에 대해서 알면 안 하겠어요? 신사임당처럼 유튜브를 알면 안 하겠어요? 몰라서 유튜브를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몰라서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네. 몰라서 저 같은 경우도 블로그를 모르기 때문에 블로그를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자창은 블로그를 그죠. 알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고 심지어 블로그를 누군가 해주면서도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고. 맞아요. 나는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모르는 거 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미루고 네. 뭔가 이게 명확성이 없고 뭔가 이걸 해라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안다와 모른다는 한 끗 차이가 아니라 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음, 알 것 네네. 같다는 네. 아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맞아요. 알 것 같다라는 거는 아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맞아요. 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음,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찍어요. 아는 음,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어, 네. 안 돼도 뭐든지 해봐요. 예.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콜드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모르는 것과 아는 거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이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죠. 뭘 알고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주춤하고 왜 완벽주의고 왜 어, 자꾸 미루고 왜 이러냐? 그럼 알면 되잖아요. 그럼 뭘 알았을 때 내가 그럼 바로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고 액션할 수 있냐? 네. 돈을 알아야 돼요. 제 가장 심플하네요. 네. 수강생들이 저한테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콜드콜인 것 같잖아요. 유튜브인 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배워요, 사실. 음,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돈을 밑바닥에 쓸 때부터 돈 없었을 때는 시간이 우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또 나이가 어리고 하면. 예. 근데 어떤 네. 사람들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애들 제일 불쌍해. 내가 봤을 때. 근데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돈은 없지만 처음에 시간이 있어요. 그 네. 시간도 사실 돈이란 뜻이에요. Time is 그죠. money. 많이 들어봤죠? 네, 예. 네, 많이. 그러면 돈을 배우는 건 시간을 배우는 건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 지출, 돈 지출을 어디에 썼냐? 네. 아이스강이라고 한 사람은 사실 옆에 멘토가 있었잖아요. 네,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끊임없이 그 멘토가 내 옆에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내가 끊임없이 그 사람의 영혼을 먹으려고 그 영혼을 조금이라도 영혼을 조금이라도 내가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려고 23살 때부터 집착했다니까요. 내가 이 음, 23살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네. 전까지는 내 친척들, 학교, 선생님들, 그냥 주변 그럴싸한 사람들한테 세뇌 받았다면 23살 네. 때부터 딱 결단한 게 부자들한테 세뇌돼야 되겠다. 우리 다단계 하면 너 거기 세뇌된 거 아니야? 세뇌된 거 그죠. 맞죠? 근데 그죠. 다단계 세뇌당하는 것보다 일반 사람들 세뇌당하는 게 어떤 게 나아요? 차라리 다단계 세뇌당하는 게 낫죠. 근데 음, 다단계 세뇌당하는 거 더 나아요? 경제인들, 그러니까 자산가들, 부자들, 일론 머스크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도널드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세뇌당하는 게 더 나을까요? 도널드 트럼프나 그런 사람들이 훨씬 낫죠. 그냥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내가 음. 그 사람이 소비자 됐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네. 로지까지 파악하게 돼요. 이게 음. 약간 밑바닥 있다가 처음에는 소비자 되는 것 같지만 주르륵 타고 네. 그 사람의 어떤 사고와 뿌리까지 이게 연결돼요. 음. 거기까지 집착 수준을 돼야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13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어. 제 수강생들이 저한테서 뭘 배우는 것 같아요? 콜드콜? 콜드콜 그러면 그 뿌리와 그 심리와 그 어떤 멘트와 이런 거 어디서 나왔는데 돈을 알기 때문에 그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돈을 알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알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그 사람은 클로징, 돈을 알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천만 원 수주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알기 음. 때문에. 왜? 사람은요, 돈을 쓰는 이유가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네. 돈을 벌어주는 거 위해서. 그런데 다 사람들 돈을 써요. 예. 그리고 맞아요. 편리성 때문에 돈 쓰는 거. 네. 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해서 되게 편리해. 예. 원래는 내가 직접 시켜 먹으려면 시켜 먹기 전에 원래는 내가 직접 식당에 가는데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예, 배달 음식. 네. 그 배달 음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배민이 엄청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엄청 대단해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알아야죠. 뭘 알아야 된다? 돈을 알아야 돼. 돈을 아는 게 하루 아침에 알 수 있냐? 나는 13년 걸렸다니까. 그죠. 돈을 모르는 아줌마들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돈 모르는 많죠. 아줌마들 저를 많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음. 항상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네. 반은 병신 돼가지고 날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음. 왜 이제야 날 찾아왔냐고. 네. 아니, 본인이 돈을 알아야 이 회사에서 유통하고 인셀덤 유통하든 유산화를 유통하든 애터미를 유통하든 뭐 자동차를 판매하든 나가서 창업하든 돈을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 돈이 무엇을 좋아하는 본인이 맨날 여자든 남자든 계속 쫓는다고 해서 그 남자 여자 마음을 훔칠 것 같냐고. 아니에요. 그 여자와 남자 나를 쫓게 만들어야 해. 돈이 무엇을 쫓는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을 나를 쫓게 만들면 돈이 나한테 오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돈을 쫓으면서 평생 그렇게 살면서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신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평생 여기에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네. 그걸 만지지도 못하고 그게 뭘 의미야? 돈을 평생 모르면 평생 가난해져요. 사람들이 저를 음. 찾아오는 이유는 돈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돈을 알기 위해서. 네. 아이스강 그러면 너가 좀 가르쳐줘. 그래서 아이스강의 PCM의 교육에 결제하고 들어왔을 때 뭘 배워요? 다 사실 연결해보면 돈을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저한테서 배워갔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발전되고 억대연봉자고요. 마탱이 갈 정도로 그렇게 연결됐을까를 보면 돈을 받기 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돈이 어떻게 움직이냐. 돈이 그러면 뭘 따르냐. 돈이 사람이 돈을 따는 게 돈이 그럼 뭘 따는 거 알려줘. 오케이. 네. 그것까지 공유할게요. 여기까지 오늘은 공유할게요. 그게 뭐냐면 돈은 상승 국면을 따라요. 네네. Money follows attention이라는 표현을 저희 멘토가 늘 얘기했어요. 그게 네.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상승 국면인 거예요. 음. 연예인들이 왜 몸값이 올라가요? 왜 탑 연예인들을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차렸어. 예를 들면 네. 인셀덤이라는 요즘에 핫하니까 인셀덤 회사를 차렸어. 왜 원빈을 쓸까? 왜 김태희를 쓰고 왜 전지현을 쓸까? 왜? 탑 연예인한테 그 돈을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 탑 연예인에 대한 가치 보유를 하고 있고 팬덤이 있고 거기에 네. 대한 브랜딩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도 김태를 몰라. 그럼 왜 김태를 써요? 누구도 원빈을 몰라. 누가 원빈을 써요? 누구도 전지현 맞아요. 몰라. 누가 전지현 써요? 안 써요. 네. 근데 어때요? 대부분 대중성으로 사람들한테 이 탑 배우들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탑 배우들 알려지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 음. 상품으로 접점으로 연결하면서 어때요? 더 많은 사람한테 살짝 숟가락 얹는 거예요. 광고를 쓰는 이유가 그런 탑 배우를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머니에 대한 로직을 모르면 세상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니까. 그럼 상승국면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번에 오징어 게임도 상승국면 겁나 탔죠. 엄청 예. 탔죠. 이정재 네네. 엄청 탔어요. 전 세계적으로 탔어요. 안 그래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요즘 시대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플랫폼 시대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안 그래요? 네. 예. 소셜 그죠. 미디어 시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뭘 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유튜브라고 하는 게 거기서 쬐끔이라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돈 벌려고 찾아왔다면 뭘 해야 돼요? 네.
상승면을 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 상승면 그럼 어떻게 탈? 넷플릭스 들어갈 거예요 본인이? 넷플릭스 진출할 거예요? 아니 동네 진출도 못 네. 하는데 미국에 가지고 말레 샤블 해가지고 무슨 뭐 인셀든 뭐 책임을 질 거예요? 항상 돈 버는 건 책임이에요. 사명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무한대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의 뜻은 무한대 책임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 뭐예요? 작은 책임. 작은 책임이 뭐예요? 처음에 내가 그래도 사회 짐거리는 되지 말아야 돼. 직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책임이 아니에요. 기초적인 책임. 그리고 내 그죠. 부모님들 노후 뭐 이런 것들 돈 못 벌 때 내가 좀 도와주고 병원비라든가 이런 게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자녀들 태어났을 때 자녀들 책임지고 책임이 여기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돼. 내 고객들을 내가 성공시켜야 돼. PCM을 네. 어때요? 아 PCM 너무 좋은데 그럼 들어왔다는 게 뭘 의미해요? 아이스강이 책임을 진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 맞아요.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 끝까지 져야 되고 그 무한대를 져야 되는 그 사명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포인트는 네. 뭐예요? 이 돈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개새끼가 되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요즘에 개새끼라는 말이 되게 유행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얘기해가지고. 네, 네. 세상에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개새끼, 하나는 사람. 사람을 네. 도와줘야 돼. 예. 근데 맞아요. 포인트는 봐봐요. 예. 아니 책임에 대한 부분들, 신용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모르는 사람이 미국 진출한다고 해서 알까요? 알까요? 미국 진출을 왜 모르죠. 할까? 그 사람은 책임성에 네. 대한 부분들이 빵점이라는 거예요. 동네에 대한 네. 커뮤니티에서도 한번 리더가 안 돼보고 제대로 된 위상도 못 얻어보고 뭔가 한 명이라도 성공시킨 개념이 네. 없으면서 뭐예요? 그걸 모두 다 미끼로 쓰잖아요. 가짜 상품, 맞아요. 가짜 상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진짜 상품이 있으면 거기에 고유한 역사가 있거든요. 루비통이 무슨 네. 이렇게 샤넬백이든 뭐든 다 진짜면 진짜에 대한 그 브랜딩에 가치 부여한 부분들 탑마대를 쓰고 완전 엄청난 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가짜는 왜 나와요? 돈 네. 벌려고 가짜 나오는 거예요. 그럼 PCM도 가짜가 안 나올까? 나왔죠 이미.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을 네. 때 돈을 모르면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쫓아요. 근데 또 돈을 쫓는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 최후가 잘 될까? 제 거를 먹튀한 사람 최후 잘 될 것 같아?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모르면 미루게 되고 네. 게으른 건 게으른 게 문제 아니에요. 네. 몰라서 게으른 거예요. 동쪽을 가고 서쪽을 맞아요. 가고 왔다 네. 갔다 하는데 제자리 걸음이에요. 게으른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집에서 노는 게 낫지 않을까? 동쪽 왔다 서쪽 갔다 돈 낭비했죠. 욕 얻어먹죠. 확실한 그래서 교육에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내가 이 맞아요. 세상을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뭐 의미하는지를 자본주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돈에 대한 깊이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저보다 훨씬 꼭대기에 있는 사람, 억만장자들, 일론 머스크, 네. 저기 뭐야, 그랜카돈을 내가 늘 얘기하는 이유는 밑바닥에서 네. 올라갔잖아요. 네, 달라요. 그죠. 네, 그리고 세일즈맨에서 올라갔잖아요. 실제 자동차 판매원에서. 그러니까 달라요. 음. 네, 그러니까 네. 부의 결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영상을 통해서 좀 터득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모르니까 일단은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네, 모르면은 당연히 무지에서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모르면은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뭔가를 경험을 해봐야 그 다음에 아, 이건 틀린 답이구나라는 걸 거기서 깨닫게 되고 그게 하나씩 쌓여갔을 때 올바른 정답이 하나가 나오는 건데 내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은 모르는 상태로 그냥 계속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평생 나는 모르는 상태로 아 이거 안 되는 거야라고 그냥 자부해버리고 이거를 그냥 안 하게 되고 이걸 그냥 맞아요. 빼버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분명히 뭔가 성공권을 만들어내고 있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근데 그 두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결국 현장에서 실행을 해봤냐 틀리더라도 이거를 다 겪어봤었냐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내가 두려워가지고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배제시켜 놓고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할 거라고 계속 기다림만 하면서 이걸 참았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해봐야지 내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교육만 받는다고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음, 대표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다시피 교육을 받았으면 그걸 현장에 가지고 가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이 로직이 통하는 거고 이게 내 거로 체화가 되는 거고 내 머릿속에 박히는 건데 그냥 배운다고만 해가지고 과연 바뀔 거냐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또 돈은 이제 상승 국면에 따른다 했잖아요. 그럼 유튜브를 좀 처음에 찍는 사람들이 그래요. 난 뭘 찍어야 되지? 나는 뭘 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돈은 주목을 따르고 돈은 상승 국면에 따른다고 했을 때 이 모르는 사람들이 왜 유튜브를 못 찍냐고 보면은 뭔가 창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걸 재창조해서 그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결과가 안 나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실패잖아요. 실패가 아닌 작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그 주목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작은 성공이 중요하고 실패만 한다고 왜 성공을 하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창조한다고 하는 개념이 되게 위험한 개념이 뭐냐면 네, 창조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술성에 대한 부분들을 뒤에 가서 음, 힘을 넣어야 돼요. 어떤 네, 사람들, 창의력이 좋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자꾸 바꿔요. 네, 그게 맞아요. 창의성이 이제 좋은 사람들 특징인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힘을 네, 어디에서 발휘해야 되냐면 뒤에서 발휘해야 돼. 뒤가 뭐냐면 이런 앞에는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깊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돈 버는 사람들 모두 다 공통점이 인내심이 있어요. 음, 인내심. 한 맞아요. 분야를 10년, 20년 했던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맞아요. 분야에서 깊이 판 사람들. 근데 네, 그게 전문성과 또 폴리매스적인 개념은 또 다른데 오늘 여기까지 안 네, 들어가고 네, 일단 창의력이 좋은 사람들은 저도 그 프레임에 빠진 적 있어요. 음, 오늘은 아티스트가 돼야지 해서 댄서 하다가 또 네, 댄서 하는 데 있어서 점점 잘하면서 나중에 댄스 강사로서도 유명세를 탔어요. 그리고 났는데 내가 토니 로빈스 예전에 그 영상들 봤는데 그 동기부여가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나도 음, 동기부여가 돼야지. 근데 댄스 강사를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약점, 단점들이 있거든요. 하기 싫은 것들. 네, 그거를 네, 회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래 말로 어떻게 하면서 저런 위상을 얻으면서 나도 저 정도 말을 동기부여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또 그 분야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데 그 분야에 사실 돈이 없어요. 동기부여 해가지고 누가 돈을 내요? 그 돈을. 그죠. 예.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이게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 음, 내가 있던 분야에서는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의미. 그건 뭐냐면 그 고충, 그 어려움, 그 지루함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걸 음, 뭐 보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기본적으로 다 그건 있어요. 인내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뭐지 창의력은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카사노바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분야에서 저는 그래도 댄서에 있었을 때도 하이라이트가 있었고 댄스 강사했을 때도 멜번에 하이라이트가 있었고 그리고 뭔가 동기부여 강사처럼 뭔가 그렇게 돼보려고 했을 때 컨설턴트로 해봤을 때도 뭔가 그래도 하이라이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사실 어, 그 다음 단계로 자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성공했으니까 뭔가 네, 이제는 중국 진출 좀 해볼까 해가지고 막 중국을 네, 또 막 가보고 했는데 중국에선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예. 왜냐면 음, 나를 믿어준 사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음, 호주에서 내가 그런 식으로 갔다면 네, 중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렇게 완전 밑바닥에 시작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알고리즘이 제대로 안 맞았을 때는 그 운도 네, 따라줘야 되거든요. 나는 그게 호주의 모두 다 거의 다 내 능력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믿는 어떤 부분들이 그 운을 타고 환경을 타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보여지는 것도 네, 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네, 많은 사람들한테서 호주 때부터 존경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결혼도 잘했었고,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중국에 갔을 때 내가 막 중국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그 알고리즘 그대로 연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음, 한국에 왔을 때도 아시아에서는 무조건 보는 게 네, 뭐냐면 기존에 있는 틀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중요한데 여기 왔으면 여기 법을 따라야 된다 이 새끼야 막 이런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네, 그러면서 내가 틀렸나 얘네가 틀렸나 계속 이거를 갈등 속에서 내가 이거를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어, 이 세상에는 블루 오션이 있고 레드 오션이 있어요. 네, 예. 그게 뭐냐면
완전 없는 거에서 있는 거를 만드는 건 약간 화성 여행 이런 것들은 없는 네. 거예요. 원래 기존의 네. 역사상 없었어요. 근데 맞아요. 화성 여행, 화성에 갔다 오기, 막 이런 어떤 뭐 스페이스X 막 이런 것들을 막 만들고 테슬라, 그 뭐지?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사실 블루오션이잖아요. 화성에 맞아요. 대한 그거는. 네. 근데 봐봐요. 일론 머스크가 블루오션도 있지만 레드오션을 핑크오션으로 만든 경우도 있어요. 그게 맞아요. 뭐냐면 자동차 산업에서 사실 이게 레드오션이에요. 자동차 산업에서 뭔가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뭔가 성공하기는 네.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네네. 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맞아요. 전기차 시장에 대한 혁신을 네. 넣으면서 어때요? 그 전기차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때요? 요즘에 전기차가 이렇게 유행해진 거는 테슬라 때문이에요. 그죠. 예. 이게 레드오션에서 핑크오션을 만든 거지 이게 블루오션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봐봐요. 테슬라 자동차만 보더라도 어떤 일부는 포르쉐 같고요. 자동차 기아 이거 단 꺾는 거는 이게 벤츠의 거를 따라 했고. 네. 예. 그리고 스페이스 그 자동차의 모델 3, 모델 Y, 그다음에 모델 X도 있는 게 모델 X는 약간 네. 이제 장난감처럼 혁신적으로 더 만든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걸 약간 디지털로 스마트폰에서 이제 자동차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더 재밌게 엔터테이닝하게 이렇게 만든 어떤 네. 그 트렌드를 어떻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테슬라 네. 열광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자동차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그건 일론 머스크고 맞아요. 이 영상을 듣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정도 레벨이면 이 영상을 듣지 말아야죠. 근데 이 영상을 음. 지금 현재 듣고 있다는 거는 블루오션이든 핑크오션이든 레드오션이든 어떤 게 나한테 그래도 가장 적합할 수 있을까? 레드오션이라 나쁜 거 아니에요. 레드오션을 조금만 살짝 내가 노력하면 인내심을 네. 가지고 10년 이상으로 뭔가 그 분야에서 정말 거기에 대한 본질을 깨달으면서 사실 다 본질이에요. 네. 본질을 네. 깨달으면서 좀만 노력하면 레드오션에서 핑크오션을 연결할 수 있어요. PCM도 음. 사실 핑크오션이지 네. 블루오션 아니에요. 제가 음. 그동안에 처음에 네트워크 회사에 들어가서 영업하는 그런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했을 때 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난 그게 네. 정답인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근데 네. 내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게 강력히 내가 생성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 내 주변에 없었거든요. 거기 조직들은. 네. 네. 다 나보다 네. 나이도 많고 나보다 열심히 하지도 않아. 근데 내가 계속 어려운 상태라면 거기서 얘기하는 약속하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건 가짜라고 하는 건 난 확신으로 와닿았단 말이에요. 음.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확신으로 와닿고 거기다 그런 플러스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이미 약속 던진 거 있다 보니까 고객 성공시키고 나도 성공하고 이런 부분들 던진 것들이 있다 보니까 창피하잖아요. 내가 폼나게 네. 살았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네. 내가 실패자로 나는 읽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그걸 지나해가지고 결국에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찾았고 제대로 된 성장할 수 있는 그 인내심이 어떻게 보면 그 13년도에 쌓은 거예요. 그 절대적인 네.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내가 20대도 하이라이트 있었고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사람이. 네. 근데 그 네. 하이라이트를 종합적으로 이 한 분야에 꼬라 넣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 근데 내가 교육 컨설팅 안 하고 다른 데서 꼬라 넣을 수도 있어요. 예술 했거나 배우 했거나 네. 뭔가 내 기존에 댄스 강사해도 꼬라 넣어가지고 그 분야 잘 될. 근데 나는 이 분야에 꼬라 넣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키우는 특히 요즘에는 돈을 다 벌어야 돼요. 경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네. 생각. 그래서 맞아요. 나를 통해서 경제에 대한 돈을 이해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누구보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내 스스로 네. 자부하고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네. 그렇게 결과들이 자꾸 나오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질문이 그거잖아요. 창조하지 말고 어디까지는 사실은 네. 배울 필요가 있고 밑에서 배울 필요가 있고 뭔가 없는 거를 있는 거를 만드는 건 망상에 불과하니까 제가 이거를 뭐 네. 찬물 쏟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저한테 문의 오신 분들 중에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대. 네. 그 좋은 아이디어 들어봤을 때 좋은 아이디어는 같아. 근데 네. 내가 봤을 땐 그 좋은 아이디어가 검증되면서 그 아이디어가 박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냐면 좋은 아이디어를 프레젠테이션을 네. 투자자 앞에서 해봤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음. 안 해봤대. 투자자 앞에 100명한테만 딱 해봐라고. 어떤 질문이 나온지 한번 그걸부터 배우고 네. 거꾸로 오히려 그 좋은 아이디어를 예,
제대로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거꾸로 그 돈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그 좋은 아이디어 현실이 되거든요. 실제로 좋은 그죠.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 예. 네네. 그리고 내가 일단 첫 번째 투자자로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자로서 내가 질문 하나 해도 되냐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물어봤어요. 본인이 경쟁자가 누구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쟁자를 모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일단 투자자들은 돈을 투자를 안 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네. 포인트는 뭐냐면 경쟁자가 꼭 있어야 돼요. 맞아요. 제가 PCM에서 늘 뭐 정복하고 독점하고 하는 부분들이 얘기하다고 해도 저는 경쟁자 꼭 있어요. 그 경쟁자가 네. 반드시 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니즈 마케팅 하다 보니까 원트 마케팅 하는 사람 대부분 나한테는 경쟁자예요. 그게 뭐냐면 맞아요. 우쭈쭈하고 뭔가 편리성을 제공하고 게이머라든가 게임기를 네. 개발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경쟁자예요.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제 경쟁자가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뭐가 있겠어요? 뭐 쿠팡 온라인 배달이겠죠. 그러니까 그죠. 이마트 경우에는 롯데마트가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죠. 맞아요. 사람들은 어때요? 맞아요. 이마트의 경쟁자가 롯데라고 물론 네. 라이벌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네. 전자용산 상가처럼 용산 네. 전자상가인가 어쨌든 거기 옆에 있는 애들이 걔네가 사실은 라이벌이고 경쟁자인 것 같지만 진짜 경쟁자는 온라인이죠. 그 그죠. 상가를 굳이 안 가더라도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다 구매하고 다 네. 다양한 상품을 비교 분석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쟁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경쟁자를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네. 자기가 그 아이디어 외에 외적인 그 수많은 어떤 공격과 이런 어떤 수많은 어떤 이 알고리즘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엄청 감춰요. 호호 요거 꼭 감춰가지고 네.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성공 못해요. 그 음.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오히려 네. 투자자 앞에서 끊임없이 프레젠테이션하고 투자자들부터 일단 돈부터 찾아야 돼요. 맞아요. 그랜카돈도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네. 이제 책을 냈어요. 그리고 근데 책을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그 책을 하나 내기 위해서는 출판사 이미 계약됐기 때문에 그 책을 못 내고 조금 약간 북클릭 같은 요런 작은 음. 책들 내는 건 괜찮겠다라는 생각해가지고 네. 예 그런 책을 작은 책을 하나 냈어요. 그랬더니 음. 아직 내기 전인데 아이디어였어요. 왜냐면 그 아이디어 어디서 왔냐면 그 어떤 이렇게 자원봉사자 저기 네. 기부 어떤 회의 같은데 가가지고 사실 네. 기부금을 냈는데 거기서 히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어. 마지막에 그 남은 기부 금액이 아마 13억 정도 되는데 그걸 그랜카드 혼자 다 냈거든요. 어. 그랬더니 사람들 막 박수 받고 막 난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네. 그랜카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백만장자 되기 위해서 꼭 이 포뮬러를 적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알려주어서 더 많은 백만장자가 그 기부 회의 그런 자원봉사자에 갔을 때 돈을 기부를 해가지고 히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러면 얼마나 좋겠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네. 책을 쓴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을 쓰기 전에 자기 회사 마케팅 부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책을 쓸 테니까 일단 먼저 팔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아이디어를 그냥 먼저 페이스북 광고라든가 네. 이런 데 풀어가지고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몇백 명이 아마 주문 들어왔어요. 책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는 네. 책이. 네네. 예, 그건 뭐냐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현금 흐름이 바로 나와야 돼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생산을 해가지고 뭐 광고를 써가지고 뭔가 도매, 뭐 소매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언젠가 잘 팔렸으면 좋겠어. 이게 옛날 방식이고 지금 네. 방식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최대한 현금으로 바로 이게 전환이 가능해야 돼요. 속도를 가운데 있잖아요. 속도를 느리게 하면 네. 모두 다 손해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컨셉이 사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지금 돈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아이디어는 썩어 있고 그 아이디어가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창조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뒤에 가서 힘 쓰는 건 있어요. 왜냐면 음. 처음에는 왠지 누군가를 카피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네. 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거 봐봐요. 카피하는 것 같지만 자기 것이 꾸준히 네. 지금까지 뒤를 돌아봤을 때 10년이라는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걸 꾸준히 네. 해왔다면 그 사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맞아요. 않을까요? 근데 그죠.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13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제 거를 먹튀했던 사람들을
네. 생각해봐요. 뭔가 제 음, 거를 카피할 수는 있어요. 지금은 카피캣이라고, 지금은 먹튀라고 되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네. 사람이 만약 제 거를 먹튀했던 사람들이 지금부터 꾸준히 저처럼 13년 동안 끊임없이 한결같은 목소리 낸다면 그 사람이 진짜가 될 수 있어요. 음, 근데 재밌는 거 음,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과거에 40 몇 년 동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 네. 네. 지금부터 앞으로 13년 동안 꾸준히 한 목소리 낸다? 거의 불가능해요. 왜? 네. 그게 사람이 살아온 정체성이 함부로 쉽게 안 바뀌거든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내가 박수 치고 오히려 그때 가서 내가 그 사람이 협력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음, 내 거를 먹튀했던 사람한테 실제로.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내 거를 먹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 먹튀하고 또 먹튀하고 왔다 갔다 돈이 안 되면 결국 인내심 부족해고 또 이거 하고 또 저거 하고 돈 되는 거면 따르다가 결국 나이가 또 50 먹고 60 먹는 거. 나는 이제 35살이에요. 그 네. 사람은 5년 뒤에 10년 뒤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40 몇 년도 네. 그렇게 살았다며. 제 걸 네. 먹튀했던 사람들이 보통 나이가 지금 40대. 그쵸? 다 네. 40대였네 보니까. 어, 제일 나이 먹은 사람이 49세네. 지금 올해는 네. 50세 됐겠다. 예. 음, 다 40대네 보니까 내 걸 먹튀했던 사람들이. 야, 40대 어, 제일 위험하네. 40대가 뭐가 있나 보네요, 다 그러면. 40대네요. 다 여자예요, 그리고. 어, 다 여자예요. 그리고 보니까. 음, 아, 재밌네. 그니까요. 어차피. 네. 일관성이 있네요. 네. 일관. 사실, 네, 맞아요. 대표님이 방금 전에 해주신 말씀에서 저희가 항상 던지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이미 그 호주에서 멜버른에서 한번 하이라이트를 찍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가가지고 지금 그 새로운 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실패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동네 진출을 어쨌든 대표님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네. 동네 진출에서 맥스를 찍었어도 그 중국을 넘어가가지고 미국 진출이랑 똑같은 거죠. 인스타그램 사업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도 실패를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내가 동네 진출도 못 해본 그 아줌마들을 데리고 어떻게 미국에 가가지고 그걸 성공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레드오션 그 블루오션보다 레드오션이 더 낫다고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레드오션은 어떻게 보면 이미 수요를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시장이 이미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안에서 내가 그 불편한 하나씩만 좀 해결을 시켜줘가지고 이미 수요가 확실하게 검증된 시장 안에서 내가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거를 검증해 나가야지. 왜 블루오션을 타겟해가지고 블루오션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그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블루오션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상위 1%, 0.1%그 정도 되는 천재들이나 이렇게 성공을 한 거지. 우리가 인간이 모두가 똑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그럴 아니잖아요. 필요도 없고. 이거 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그 사람들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보면은 진짜 거기다 다 갈아 넣는데 굳이 음.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그런 음. 것들을 타겟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 투자자 내 경쟁사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충격이었어요. 저도 20대인데 그거는 알거든요. 뭐 스타벅스 경쟁자가 뭐 그냥 이디야 커피다 이런 게 아니라 인쇄덤 경쟁자가 그 다른 뭐 르베른이나 이런 화장품이 아니라 인쇄덤 경쟁자는 제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성형외과가 될 수도 있고 더 음. 나아가서는 TV나 운동. 왜냐하면 인쇄덤이라는 화장품 자체가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아줌마들의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 게 TV나 운동, 유튜브예요. 그럼 인쇄덤의 시장은 내가 이 사람들의 시간을 가져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확장해서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정도도 못 보고 그냥 단순히 내 경쟁 체제에 있는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파이는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 다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서 더 넓게 음. 펼쳐가지고 깔때기를 가져오지 못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오늘 답변을 해주셨던 거에 되게 모든 내용이 다 통합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짧은 답변 안에. 음. 근데 그리고 창조 뒤에는 또 인내심이 받쳐져가지고 나중에 빛을 발한다. 저는 이거를 피카소에 좀 비유를 하고 싶거든요. 피카소도 처음에 카피캣이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7년을 넘게 그 모든 그 1년씩 그 모든 것을 다 카피해가지고 그걸 다 조합시켜가지고 재창조해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었고 피카소라는 화가가 결국에는 대체 불가능한 화가가 돼가지고 이미 피카소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됐잖아요, 이제. 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단순히 카피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꾸준하게 지속해가지고 뭐 성공할 수 있겠지만 내 색깔이 있지 않으면은 이걸 재조합해가지고 내 색깔을 입히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 발상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요. 대표님께서 항상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왜 성공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되고 진짜 그 성공을 한 삶이란 그 행복한 삶이란 게 어떤 건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공을 어떤 사람은 뭐 돈 버는 게 성공이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건강해야 성공이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들하고 소소하게 지내는 게 성공이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돈 버는 게 뭐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굳이 거기까지 돈을 막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벌어야 될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냥 소소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그러면은 왜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한 번 더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사실 성공하면 그 네, 떠오른 단어가 사실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네, 요트도 몰아야 되고 뭐 전용기도 가져야 되고 뭐 크게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보면 억만장자의 라이프 스타일 보면 그냥 그게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야. 판타지 같은 생각들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성공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집은 있어야 되고 차도 좋은 걸 타야 되고 성공이라고 하면 성공의 상징들 있잖아요. 브랜드는 어떤 걸 네, 가져야 되고 어디서 살아야 맞아요. 되고 지역은 어디이고 뭐 그리고 건강도 해야 되죠. 왜냐면 네, 단순히 돈만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파 보니까 밥도 맛이 없고 아무런 에너지도 안 나고 음, 이 그냥 그 자체에서 그냥 억눌려 있는데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안 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난 그냥 성공. 암에 걸린 사람들은 암만 없어 치유됐으면 좋겠다. 예, 음,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definition 그 성공에 대한 기준들이 각자 좀 다른데 네, 어 거기다가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도 해요. 네, 근데 관계십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항상 허전하거나 뭔가 그게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네, 그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어, 진짜 옆에 자기를 믿어준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나 이게 제일 음,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예. 그죠. 근데 성공보다는 약간 우리가 원하는 건 행복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우리가 그런 라이프를 안 살더라도 행복한 소소한 순간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행복한 소소한 순간이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은 화가 풀리고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게 아직도 유효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런 행복에 대한 그 욕구가 아직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행복이 대가지불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음, 성공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은 단순히 돈만 얻으면 해결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근데 네, 행복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 그럼 다 행복하냐? 그게 정비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성공하면 할수록 옵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옵션이 많아지면 분산 투자가 연결되고 분산 투자가 되면 부작용도 더 많을 것이고 부작용이 더 많다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뭔가하고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게 있으면 무조건 잃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얼마나 내가 잘 세팅해서 유지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행복을 얻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요. 관계십도 믿음, 네, 에 어떤 이런 그리고 그게 있어요. 내가 예전에 삼삼삼 법칙을 늘 얘기하는데 멘토에 네, 대한 관계, 라이벌의 관계, 고객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 적정한 비율도 맞춰줘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물론 예. 그리고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똑같이 나처럼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 나는 되게 행복한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계속 우울증이거나 아니면 병원에 아파 누워 있거나 하면 그게 늘 신경 쓰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행복을 쫓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건 약간 쾌락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쾌락은 말 그대로 우리가 좋은 영화 보고 네, 좋은 곳에 가서 휴식하고 좋은 어떤 그런 곳에서 여행하고 하면 그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쾌락이죠. 예. 네, 나를 어떻게 보면 좀 릴렉스 할 수 있고 근데 여행도 릴렉스 되는지 모르. 난 집에서 차라리 좀 음, 더 잠을 더 자고 누워 있고 네, 책으로 네, 여행하는 것도 더 좋은 때가 많아요. 왜냐면 계속 네, 걸어 다니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뭘 보러 그렇게 걸어 다니는지 이 사진으로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 음, 지역의 사람의 어떤 그런 지역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문화를 알아가고 거기에서 칭찬도 받고 서로 칭찬도 해주고 서로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이런 또 부분들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거기서 또 플러스 비즈니스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네, 또 몰라요. 왜 비즈니스 같이 한다는 거는 또 뭐냐면
또 뭔가 가치 창출을 이 세상에 해보지 않은 네. 어떤 뭔가를 또 하려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면 또 모르겠어요. 같이 돈을 벌어보는 거, 같이 돈을 벌어본다는 건 또 그 안에는 다양한 예술들이 있게 리볼브 할 수 있는 거죠. 예.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근데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하지? 사람들은 키워드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공하면 뭘 네. 의미합니까? 해서 성공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이 뭘 의미합니까? 하면 행복에 네. 대한 고착된 생각만 가지고 저는 행복을 원합니다. 네. 돈보다는 저는 행복을 원합니다. 그게 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네. 하나하나 키워드를 음, 해석하는 그 성숙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적어도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내 네. 얘기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적어도 나는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네. 뭘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음,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질문인데 또 되게 복잡한 질문이 될 어려워. 수 있어요. 어려운 질문인데 네. 단순히 성공하면 뭐 월 얼마 벌고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 달성해서 그 월 1,000만 원 벌면 월 2천 벌고 싶고 3천 벌고 싶고 하고 그건 나는 안 그럴 것 같다는 또 그렇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사람마다 그게 이게 우리가 고착되어 있고 우리가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고착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고착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복잡게 네. 가변성에서 끊임없이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변동성으로. 네. 근데 네. 우리 사고가 고착되어 있으면 어때? 비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네. 고착된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도전하고 실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비합리적인 사람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음, 예. 합리적인 사람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비합리적인 세상에서 고착된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는 거. 과거의 그 교육, 석사, 박사의 그 교육, 자격증 가지고 뭔가 내가 이 세상을 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되게 교만한 거 네. 아니겠어요? 그럼 그죠. 다시 돌이키면 그래 비합리적으로 살아야 또 행복한 건 또 뭐냐? 세상이 이렇게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합리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음, 내가 음, 비합리적으로 뭔가 선택하고 비합리적인 어떤 행동도 봐봐요. 단순히 콜드콜을 해라고 하면 10콜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100콜, 1000콜을 막 하려고 하루에도.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막 새벽에도 막 전화하면 사실 욕먹잖아요. 그게 비합리적인 그죠. 행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맞아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경험을 얻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네. 해도 되네. 맞아요. 이렇게 해도 네. 되네. 이거를 또 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와, 네. 저 밤 9시에 내가 콜드콜 해도 되네. 우와, 내가 콜드콜 해야 되는 시간대가 뭐 10시 반에서 뭐 12시까지 있고 1시 반에서 뭐 몇 시까지 있는데 가운데 점심시간에 해도 되네. 그리고 네. 심지어 5시 퇴근해가지고 해도 되네. 이런 것들을 사실 얻어야 돼. 그리고 썸네일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네. 음, 예, 고착된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맞아요. 어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데피니션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이게 세상이 음, 많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아요. 어떻게 조정해서 맞춰 나가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복잡해 보이거든요. 아니에요. 음, 또 심플하게 얘기하면 결국 원하는 게 행복이 아니냐. 내가 말할 수 네. 있는 거를 말을 하고 내가 네. 폼나게 입을 수 있는 옷도 있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존경을 좀 더 받고 건강하고 네. 소소하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겠죠. 내가 계속 음,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만들고 창조하고 수정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업사이드 다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춤 잘 춘 그죠. 사람들이 리듬을 잘 타거든요. 네. 내가 고통 있으면 행복 있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그냥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덥고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름이 덥다고 막 뭐라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겨울이 춥다고 막 뭐라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근데 실제 그런 정신병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게. 근데 맞아요. 이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러면 쉬운 게 네. 있냐?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죠. 이 어려운 걸 아는 것 자체마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어려운 맞아요. 거를 그대로 인지하고 늘 리마인드 하는 그 자체가 부자의 어떤 컨트롤에 대한 힘이 아닐까? 상대는 네. 바꿀 수 없고 환경 바꿀 수 없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아, 사람이 네. 이런 개새끼들도 있구나. 아, 이런 좋은 어떤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많이 경험할수록 어때요? 내가 경험한 거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요. 내가 맞아요. 경험하지 못한 건 절대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위상이 있고 그런 사람들 존경받고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음,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이유나 뭐 이런 것들 건강을 챙기는 이유가 결국 끝점은 행복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행복하려면 다 가져야 된다. 이 말을 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음. 많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요즘 또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책을 좀 읽으니까 그게 기원전에 나왔던 책인데 그 안에서도 근데 이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복을 하려면은 돈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관계십도 있어야 되고 뭔가 가치 있는 일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됐을 때 행복한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행복이라는 거는 과거에서부터 이런 다 가져야 된다는 게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인간은 방법론적인 거에 꽂히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고착된 사고로 음.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거나 아니야 돈 필요 없어 행복하려면 건강만 있으면 돼 음. 아니 그것도 필요 없어 아니 행복하려면 그냥 뭐 맞아. 좋은 인간관계만 있으면 돼 이렇게 그냥 그 수많은 방법론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거기에 그냥 고착돼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아까 전에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 거기에서 좀 최근에 저희가 그 빌런의 공식 거기서도 읽었었잖아요. 빌런이라는 사람이 결국 탄생하는 이유가 믿어주는 사람 누구 하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를 좀 안 좋게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그 많은 수많은 똑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그 선택 한 번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빌런이 되고 거기서 이제 안 좋은 사람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행복하려면 다 가져야 된다는 게 저도 요즘은 좀 많이 깨닫고 있고 이게 과거에서부터 계속 올라왔었던 거기 때문에 진짜 성공한 삶을 살려면은 어쨌든 내 문제가 남의 문제가 내 주위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대표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듯이 맞아요. 그게 진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다 가진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보고 동기부여를 받거나 내가 맞아요. 이끌어줄 수도 있거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진짜 행복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도 진짜 너무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질문 하나에도 되게 대표님 답변에 모든 그 인문학이 다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에 이해하시기 힘들더라도 좀 곱씹어서 오늘 영상 좀 보시면은 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문학을 이해하는 데 좀 많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럼 네,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에도 또 유익한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